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SBS 8시 뉴스에서도 자세히 다뤄드린 소식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최종 결과 어제 발표가 됐지요. 논란이 됐던 특수 강간 의혹은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이렇게 많이 불렸었는데 이 리스트 또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정말 여러 차례 검찰에서도 조사하고 경찰도 조사하고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단까지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은 이대로 묻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조사 결과 들으셨죠? 네, 봤습니다. 예. 핵심은 어떻게 요약이 되던가요? 핵심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물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범죄 혐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결국 장자연 씨에 대한 뭐 특수 강간이라든지 어떤 성범죄 의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공고하지로 않기로 했다라는 거죠.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또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 확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조선일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조선일보 측에서 당시에 어떤 조현호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어떤 수사 무마 외압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 쟁점별 판단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수사 공고하지 않았죠. 쟁점은 성접대하고 성매매 알선. 저게 사실 제일 핵심입니다. 그 수사 공고하지 않았다는 거. 저거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조선일보 측의 수사 외압.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는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회부장이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호 청장에게 찾아가서 수사무나 협박을 했다. 다만 이것이 공소시효의 문제. 그러니까 저게 결국 특수 협박인 건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사 권고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저 성접대 강요라든지 성매매 알선 의혹과는 조금 차이는 있죠. 결론은 같으나 실체로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 수사 권고한 건 뭐냐? 딱 한 건 수사 권고한 게 딱 하나 있죠? 한 건 있죠. 그러니까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2012년 11월에 조선일보하고 이종걸 의원, 제가 명예훼손 소송입니다. 그 소송에 나와서 나는 방용훈 사장을 몰랐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죠. 방용훈 사장을 몰랐다는 말이 위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그 오랜 기간 논란이 됐었고 의혹이 제기됐던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죠.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 현실적인 상황 이것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은 좀 말씀드리기 조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수사는 사실은 핵심은 이 당시에 장자연 씨에 대한 어떤 범죄, 성범죄죠. 그것이 성매매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성폭력이든 성범죄 의혹,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장자연 씨가 비극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냐, 이게 핵심인데 그거에 대한 실체는 사실 이건 애초부터 밝히기가 어려웠던 거다.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이 나름대로 굉장히 좀 열심히 한 것 같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시간 동안 조사를 하긴 했지만 그 진상조사단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수사 의지 이것과는 무관하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애초부터 실체가 밝혀지기는 불가능한 사건이다. 왜? 성범죄 사건에서 핵심 증거는 피해 여성의 진술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그렇죠. 지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김지은 씨하고 안희정 전 지사 이 부분도 물론 쟁점은 좀 다르지만 누구 말이 맞는지에 관해서 두 사람 사이의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범죄라는 건 대부분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한테서 누구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인 장자연 씨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피해자 진술을 우리가 채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서 기소한다? 이건 애초부터 구조상 불가능한 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건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것은
진상조사나 수사 능력, 수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의혹과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사 공고를 하지 않았는데 수사 공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 가운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장자연 씨의 행적과 만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자연 씨의 수첩, 다이어리, 명함, 휴대폰 등 다양한 주요 증거물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되어 초동 수사가 잘못된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박모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고 특히 경기청장 조 모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 부분 저렇게까지 확인했습니다라고까지 표현했다고 한다면은 저건 확실한 근거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일단 조선일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오늘 아침 조선일보 봤더니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실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면서 조선일보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 권고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또 위증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가 또 좀 진행될 수도 있고 결국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진실은 다시 가려질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고 못합니다. 확인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선일보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특수협박죄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수사 권고 못하지만 사건의 실체, 즉 조선일보의 당시 사회부장이 조현옥 당시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서 수사 무마 압력을 했다. 이 실체는 왜 확인했느냐? 이건 당시에 그 사건의 피해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조현옥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격인 그렇죠. 조현호 전 청장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얘기한 거다. 그렇죠. 아까 그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장자연 씨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수사가 나갈 수 없었던 건데 이 조선일보 의혹에 관해서는 어쨌든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조현호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찾아와서 나한테 수사 무마 압력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랑 끝까지 해보겠냐는 거냐라는 말을 했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까지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에 떨었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어제 이제 진상조사단에도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나름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협박 의혹의 진실을 확인했다라고 이제 진상조사단은 밝힌 것이고 어쨌든 조선일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체적인 진실은 향후에 조선일보의 법적 대응에 따라서 검찰 또는 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있고요. 진상조사단이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먼저 조사를 해서 과거사위원회에 넘기면 과거사위원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한 거고 어제 과거사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언론에 공개를 한 거죠. 이 진상조사단에 있었던 한 조사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증거가 충분한 건 아니지만 또 증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핵심적인 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긴 했지만 고 장자연 씨께서 성폭행을 심하게 당했다 이런 문건을 보았다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지만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 수사로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말로 일반 수사에서 공소 제기를 할 정도의 증거가 필요해야 하는지 아니면 진상조사는 수사와 틀리기 때문에 의혹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다시 한번 보아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증거가 어느 정도 양의 증거가 필요한지에 관한 판단 기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분의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과거사위원회가 이런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다 봤으면서도 그렇죠. 결론을 다르게 낸 거 아니에요? 다르게 냈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이 이 부분 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실체 진실을 밝히라고 그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진상조사단이나 과거사위원회가
외압 때문에 이 수사를 축소했을 가능성은 0%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진상조사에서 저런 다수견이 있었다고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 공고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낸 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앞서 글쎄요, 제가 그 진상조사단의 과거사위원회의 치열한 토론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아까 이제 그 인터뷰했던 그 교수의 말씀은 증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증거가 부족한 겁니다. 자, 우리가 수사를 권고하고 결국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를 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유죄라는 심증이 99%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상 무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죄를 받기 위해서 증거가 10개 필요하다고 하면 그 10개, 최소한 9개까지는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9개까지 증거를 갖추지 못했는데 한두 개가 있으니까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건 사법의 영역에서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예. 결국 기소되면 법원에서 무죄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수 의견이 어쩌고 소수 의견이 어땠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길은 없으나 그 나름대로의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다수결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처럼 다수 의견 누구, 소수 의견 누구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토론의 결과 진상과거사위원회에서 하나의 의견을 내는 것이라면 그 안에 위원들의 다수가 무슨 의견을 택했고 소수가 무슨 의견을 택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토론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수 의견이 좀 힘을 받았다. 그렇다면 진상조사위의 결론은 수사 공고 못한다. 이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이 사람이 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을 명명백백하게 파헤쳐야 하고 그래서 억울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 발표 내용을 잘 보면 과거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했는지 그 당시에는 있었던 증거들이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찾아볼 길이 없게 되고 인멸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법 왜곡죄를 만들든지 해서 반드시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이 또다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분명하게 파헤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수고 많았습니다.